원장님, 밥은 줄였는데요. 과일은 괜찮다고 해서 매일 먹었어요.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셨고 밥 양도 줄이셨고 단 음식도 거의 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 수치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과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건강선생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과일,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과일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잡혔구나,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1부,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과일의 진실. 약 일만자. 과일은 건강식이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몸에 좋다. 이 말들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먹느냐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은 줄였는데 혈당이 왜 더 오르죠?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식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반 공기, 점심 반 공기, 저녁 거의 안 드심. 그런데 식사 사이 혹은 식후에 이런 게 꼭 들어갑니다. 사과 한 개, 바나나 하나, 포도 몇 알, 감 한 개, 주스 한 컵.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대신 과일 먹었어요. 단 건 아니잖아요. 설탕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요. 바로 이 지점이 당뇨 관리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과일은 단맛이 아니라 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콜릿, 케이크, 사탕 이런 것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건 맛이 아니라 당의 형태입니다. 과일 속 당은 과당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 과당은 혀에서는 덜 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과 중성지방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당이라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말. 설탕이 아니라 자연당이잖아요. 이 말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자연당이냐 인공당이냐를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혈당을 올리느냐. 과일 속 당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다고 하지만 현대 과일은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과일과 전혀 다릅니다. 더 달아졌고 더 커졌고 당 함량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즉 옛날 과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이 더 위험한 이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져 있음. 이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거나 3.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체중은 늘고 지방간 고지혈증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과일은 조금씩 먹었는데 왜 당화혈 색소가 안 내려가죠?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경우, 식사 대신 과일로 때우는 경우, 밤에 과일을 드시는 경우,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 이건 혈당 입장에서 보면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일이 과일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설마 내가 매일 먹는 그 과일은 아니겠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가장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일이 과일, 그리고 왜 그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과일. 왜 이 과일은 혈당을 무너뜨릴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 과일이 뭔데요? 설마 내가 매일 먹는 그거는 아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리는 일이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식 아니었나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원장님, 바나나는 운동선수도 먹잖아요. 아침에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던데요. 배고플 때 먹기 편해서요. 혈당 지수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나나는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진짜 이유. 당의 구조가 다릅니다. 바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구성입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 과당, 차당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차당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입에서는 부드럽고 부담 없이 넘어가지만 몸속에서는 혈당이 훅 치솟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먹고 나서 바로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30분 1시간 뒤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먹고 나서 바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재보니까 수치가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패턴입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진짜 이유. 포만감 착각. 바나나는 씹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부드럽고 한 개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 대신 바나나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혈당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량은 밥 반 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밥은 씹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바나나는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배는 덜 부담되는데 혈당은 더 빨리 더 높이 오릅니다. 이게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진짜 이유. 아침 공복 바나나. 제가 가장 걱정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바나나 하나랑 커피만 마셔요. 이 조합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건 최악에 가까운 시작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완충해줄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에 당이 들어오면 몸은 방어할 틈도 없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부터 불안정해지고 하루 종일 혈당 변동폭이 커지며 저녁 수치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침만 잘못 먹었는데 하루가 다 망가진 느낌이에요. 이 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럼 덜 익은 바나나는 괜찮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초록빛 도는 괜찮다던데요? 단맛 없는 건 괜찮지 않나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고 당 흡수가 조금 느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잘 익은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뇨 환자는 조금 덜 위험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해야 할 과일이 아닙니다. 하루 하나도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복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 당화 혈색소가 잘 안 내려가는 분, 약을 늘렸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 중성지방, 지방간이 같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 하나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요? 여기서 걱정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과일은 하나도 못 먹나요? 비타민은 어떻게 하나요? 아닙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바나나보다 훨씬 안전한 과일,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기준, 이 시간대에 먹으면 괜찮은 이유, 이 세 가지를 진료실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는 과일은 있다. 문제는 종류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럼 과일은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당뇨 있으면 사는 재미가 너무 없네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뇨 환자도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느냐,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음식으로 보느냐, 이 관점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비타민이 많다, 항산화 성분이 있다, 색깔이 좋다, 이런 건 당뇨 관리에서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항상 혈당 반응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과일의 공통점, 혈당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 흡수가 느리다, 섬유질 비율이 높다,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다, 씹는 시간이 길다.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혈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김 원장이 진료실에서 허용하는 과일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괜찮은 과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선택은 있습니다. 1.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베리류는 당 함량 대비
섬유질이 많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당 반응이 비교적 완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주민의 주스, 설탕, 요거트 추가, 딸기 한 접시, 블루베리 한 컵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바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과 껍질째 소량, 사과는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껍질째 식후에 먹는다면 혈당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과 한 개 통째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허용하는 기준은 사과 14, 13조각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사과냐고 하시는데 당뇨 관리에서는 이 정도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3키위 반개. 키위도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지 않고 섬유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개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니까 2개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에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항상 문제가 되는 과일들, 바나나 말고도 진료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포도, 감, 망고, 파인애플, 수박.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달다, 부드럽다, 흡수가 빠르다. 특히 수박은 단맛이 약해서 방심하기 쉬운데 혈당 반응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과일보다 더 위험한 건 과일 주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주스로 만드는 순간 씹는 과정, 섬유질 효과, 흡수 속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냥 액체당이 됩니다. 집에서 갈아서 만든 거라 괜찮다. 이 말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절반을 결정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 공복, 아침 단독 섭취, 밤 늦은 시간. 이 시간대는 혈당 완충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간, 식사 직후, 단백질 지방과 함께 이미 혈당이 올라가는 중일 때 소량이 들어가는 건 그나마 충격이 덜합니다. 그럼 매일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매일 먹는 습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필수 식품이 아닙니다. 비타민은 다른 음식에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절제가 아니라 전략.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라고 하면 참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관리되는 분들을 보면 참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 하십니다. 안 되는 건 과감히 빼고 되는 건 정확한 기준으로 먹고 애매한 건 애초에 가까이 안 합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과일 하나가 왜 약을 늘리게 되는가? 당화혈색소가 절대 안 내려가는 진짜 이유.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원장님, 약은 늘었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일까요? 분명히 약은 바뀌었고 용량도 늘었고 복용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6.8에서 6.9, 7.0에서 7.1 이렇게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의 습관, 바로 과일 섭취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화혈색소는 하루 평균 성적표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어느 한순간의 혈당이 아니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당화혈색소는 높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에서 반복적으로 혈당이 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가 바로 식사 사이, 간식 시간, 과일 섭취 시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약으로는 막을 수 없는 혈당 스파이크? 과일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혈당을 짧은 시간에 확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약은 이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특히 공복에 단독으로 주스 형태로 과일을 먹으면 약이 작동하기도 전에 혈당은 이미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이 부족한가? 용량을 올려야 하나? 하지만 실제 원인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 진료실 사례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약은
3년째 같은 걸 드시고 계셨고 공복 혈당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화 혈색소만 계속 7%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단을 다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식사 사이에 뭐 드세요? 처음엔 별로 안 먹어요라고 하시다가 계속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바나나 하나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사과 반 개 먹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하고 계신 겁니다. 팝 줄였고 고기 기름 피했고 단 거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과일이 하루 혈당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끊고 섭취 시간을 조정한 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후 6.5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약을 늘리면 안 될까요? 약을 늘리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늘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혈당 위험 증가, 체중 증가, 약에 대한 의존도 증가, 결국 인슐린으로 가는 길, 이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과일이었는데 나중엔 인슐린까지 왔어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조금씩은 괜찮다는 착각, 과일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씩 먹었으니까 괜찮다. 문제는 그 조금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당뇨는 하루 실수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매일 반복되면 결과는 분명히 나빠집니다. 과일 하나, 한 조각, 한 컵의 주스가 23개월 동안 쌓이면 당화 혈색소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안심.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과일이니까? 다들 먹으니까? 이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뇨는 몸이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숫자로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뒤늦게 결과를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 원장이 항상 드리는 말, 혈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을 탓하기 전에, 나이를 탓하기 전에, 체질을 탓하기 전에 습관 하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과일은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 습관입니다. 과일을 끊지 않아도 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이 실제로 권하는 대체 전략. 그럼 이제 과일은 평생 못 먹는 건가요? 이 나이에 그것마저 끊으라면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2부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 핵심입니다. 김 원장이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 먼저 제가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과일 완전 금지, 참다가 한 번에 폭식,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 이 방식은 100% 실패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일수록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전략. 과일을 줄이는 대신 자리를 바꾸세요.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과일이 차지하던 자리를 다른 음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대체 간식은 이렇습니다. 삶은 달걀 반 개 1개,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작은 줌, 플레인 요거트 소량.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주며 폭식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과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대부분 당이 아니라 배고픔과 허전함이었습니다. 전략. 과일은 후식이지 간식이 아닙니다. 과일을 꼭 먹고 싶다면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 공복이나 식사 사이에 드시지 마세요.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량의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차이입니다. 전략. 횟수보다 빈도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빈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한 조각, 일주일에 23번. 이 차이는 당화 혈색소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일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전략. 밤에 허전할 때는 과일이 탑이 아닙니다. 저녁 이후에 과일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은 혈당을 올릴 시간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다음 선택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뜻한 물, 무가당차, 소량의 단백질. 뭔가를 먹어야 잠이 온다는 생각,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전략. 과일보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제가 혈당 관리 잘 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먹은 것과 혈당을 연결해서 봅니다. 과일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수치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아, 이건 내 몸에 안 맞는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면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과일을 통제할 수 있으면 관리가 됩니다. 당뇨 관리는 모든 걸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과일은 통제가 어려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김 원장이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 과일 하나 때문에 약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당뇨가 악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을 계속 방치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빠집니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일에 대한 단 하나의 원칙, 그리고 오늘의 핵심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당뇨 관리에서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아닙니다. 과일은 제대로 알면 관리가 되고 모르면 가장 위험해지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몸이 아니라 혈당에 먼저 묻고 먹어야 합니다. 맛, 이미지, 건강 상식이 아니라 혈당 반응이 기준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당뇨 관리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과일은 자연식이라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1위 과일입니다. 공복 식사 사이 밤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약을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과일은 끊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 수년간 진료하면서 관리 잘 되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딱 3가지를 지키십니다. 일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 이 매일 먹는 음식을 줄입니다. 특히 과일 같은 애매한 음식을요. 삼수치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이 탓, 체질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합병증 여부를 가릅니다. 당뇨는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당뇨를 불치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잘못된 상식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 자연식은 안전하다. 조금은 괜찮다. 이 믿음이 조용히 수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김 원장이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 오늘부터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다시 보라는 말입니다. 과일을 습관처럼 드시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 하나로 생각이 바뀌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과일은 식후에만, 일주일에 23번 이내, 바나나는 당분간 제외, 주스는 완전히 중단,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혈당 비교해보기. 이 5가지만 지켜도 3개월 뒤 당화 혈색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마무리 인사. 김 원장 채널 엔딩톤. 당뇨는 겁내는 병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하는 병입니다. 앞으로도 약 이야기보다 생활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배우자 혹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 분에게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선생 김 원장이었습니다.